2020 타경 7580 전남 순천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특이합니다. 2021년 5월 17일에 처음 매각이 진행이 되었는데 미납 5번이나 미납이 되었어요. 그 보증금만 하더라도 1억 2천에 10%니까 1200만 원씩 합이 6천만 원이 넘는 보증금이 떼었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왜 이분들이 보증금을 떼일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어장입니다. 오늘은 물건 검색을 하다 보니 5번 연속으로 미납된 사건이 보여서 미납 사건을 두고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보증금이 떼였는지, 무엇을 잘못 판단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우리가 경매를 배우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부동산 물건이라는 것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권리 분석을 합니다. 오늘은 후자인 권리 분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020 타경 7580 이번 물건은 5번이나 미납이 되었는데 돈을 잃어버린 케이스입니다. 왜 미납이 발생했는지, 낙찰자들은 무엇을 잘못 판단했는지 같이 한번 보죠. 전남 순천에 위치한 아파트인데요. 호반 리젠시빌 2차 아파트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건지는 근처에 아파트가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서측으로 그 유명한 순천만 습지공원이 있네요. 우리가 이 순천 지역을 잘 모르니까 분석 앱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네 주변 아파트가 현재 500m 반경에 3000세대 정도 되네요. 8500명 정도 인구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천에서 인구가 좀 많이 밀집해 있는 데가 어디냐라고 하면 우리 목적물 바로 위쪽에 주거 아파트들이 많이 밀집해 있었는데 이쪽이 인구가 가장 많이 현재 분포하고 있고, 그리고 해령면 쪽이랑 앞에 봤던 왕지동 쪽에 좀 인구가 현재 분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순천시청이 있는데 이쪽은 좀 구도심이다 보니 아파트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현재 인구수도 순천의 우측으로 분포를 해 있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는 바로 앞에 근처에 500m 안 되죠? 300m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도 여기 금당중학교가 있네요. 하지만 이 생활권보다는 좀 동떨어져 있어서 외곽에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시세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이버를 통해서 여기 시세를 한번 보면 우리 물건지랑 똑같은 113 타입이 이제 1억 9천부터 매매가 나옵니다. 1층이 1억 9천이네요. 우리 목적물이 2층이죠. 최저가 1억 9천부터 2억 3천까지 좀 형성 중입니다. 그럼 여기 전세가를 한번 볼까요? 전세가가 매물이 없습니다. 월세도 매물이 없네요. 전월세는 꽤 잘 나가는 걸로 보이는데, 그럼 실거래가를 한번 볼까요? 전세가가 안 나오니까 지금 매매가 대비 전세가 84%에서 87%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하한가가 1억 6천이고 상한가가 1억 8,700이니까 우리 목적물이 2층이니까 1억 6천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전세가가 1억 6천 정도 형성이 좀 돼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매매가가 1억 9천 선부터 전세가가 1억 6천 선부터 그 위에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겠네요. 일단 낙찰자들이 1.6억에 쓴 거는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러면 다시 경매지로 돌아와서 한번 볼까요? 임차인 차땡땡씨가 2016년 12월 13일에 전입을 했고 확정일자도 그 이전에 받았어요.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했네요. 배당을 받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등기부 현황을 보니까 17년 3월 9일 북광주세무서에서 압류를 잡았네요. 임차인의 대항력이 더 빠릅니다. 맞죠? 그러면 배당에서 임차인이 먼저 받아가겠네요. 혹시 저처럼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보증금을 떼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14명이나 입찰을 했었고 그 중에 5명이 1200만 원씩 되는 합이 한 6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의 보증금을 날렸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권리 분석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공부해야 되냐? 바로 배당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물어줘야 될 돈이 얼마냐? 이런 걸 따져보려면 배당을 공부해야 되죠. 그런데 배당을 공부하다 보면 너무 복잡해요. 동순위일 때는 안분 배당이니 누가 우선순위니 소액 임차인은 얼마 이상 못 받아가니 이런 문제들이 있죠. 너무 복잡한 문제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떼고 오늘은 이번 물건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에서 배당 순위가 1순위가 경매비용, 2순위가 필요비 유익비, 3순위가 소액 임차인과 임급채권의 최우선 변제금액, 4순위가 당해세, 그리고 5순위가 우선 변제권을 여기서 논하는 거예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든 일반 세금이든 근저당권이든 여기서 5순위에서 논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낙찰자가 몰라도 돼요. 걱정할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물건에서 돈을 잃은 케이스가 무엇이냐? 바로 4순위와 5순위입니다. 필요비는 뭔가요?
뭐 전셋집에 문고리가 뜯어졌어요, 고쳐주세요. 고쳤어요, 집주인님 돈 주세요. 뭐 이런 거죠. 뭐 유익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계약서상 우리가 원상회복을 약정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약정하면 유익비 상환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대부분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금액은 몰라도 도를 잃지는 않아요. 오히려 낙찰자에게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다음으로 4순위에서 받아가는 게 당해세, 그리고 5순위에서 받아가는 게 일반 세금이 있습니다. 둘 다 우리보다 빠를 수가 있어요. 당해세는 대부분이 많이 압니다. 당해세 같은 경우에는 해당 물건에 부과된 세금인데 상속세, 재산세, 종부세 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일반 조세 채권에도 압류 날짜가 아니라 법정기일로 배당을 한다입니다. 이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법정기일은 세금의 종류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세금이 부과되는 날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법정기일이 경매지에서는 안 보인다는 거죠. 공매를 한번 볼까요? 온비드에서 공매를 들어가면 공매 사이트에 들어와서 입찰 정보를 보고 공매재산 명세서를 한번 보면 두 번째 장에 한번 가서 봅니다. 여기 보시면 압류 설정 일자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법정기일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물건은 보면은 4번을 한번 볼게요. 4번을 한번 보면 2013년 6월 12일에 압류가 설정이 되었지만 법정기일은 2003년 6월 10일. 그러면 압류가 13년에 됐다고 해서 13년이라고 판단을 하면 안 되죠. 이거에서의 배당의 기준은 2003년입니다. 그러면 해당 물건의 낙찰자들은 무엇을 잘못 판단을 했을까요? 여기 아래쪽에 등기부 등본 현황을 보면 북광주세무서 그리고 광주세무서가 압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압류 기준으로 배당이 되겠지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해당 등기부의 압류 날짜가 아니라 법정기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압류 날짜와 별개로 법정기일 날짜가 더 빠르게 되면 세무서가 먼저 받아가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다 받지 못했을 때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되죠. 이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1억이 넘는 금액이라고 하면 거의 임차인 보증금의 전액을 낙찰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납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억 5,800에 낙찰을 받았고 세금의 금액이 너무 커서 임차인이 배당을 받지 못한다면 1억 3,200의 금액은 낙찰자가 떠안아야겠죠. 그러면은 2억 8천 이상의 금액을 주고 이 아파트를 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5번의 유찰이 진행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조세 채권에 압류가 있으면 보증금이 떼일까봐 걱정해서 입찰을 하지 않아야 되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물건이 좋아야 됩니다. 물건 분석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이 권리 분석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낙찰을 받으면 오후에 경매가 끝날 때까지 반드시 그 근처의 커피숍에서 기다리시다가 오후 경매장이 끝나면 3시쯤 법원에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셔서 낙찰자의 자격으로 민사사건 기록부죠. 사건 기록부를 열람하시고 법정 기일들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인수할 금액이 너무 크다라고 하면 불가항력의 이유로 불허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전에 이것을 알 수가 없었고 나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라는 이유로 불허가 신청서를 네이버 같은 데 포맷에 참조해서 제출을 하시면 아마 법원에서 받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매각 허가 결정 기일인 일주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보증금을 안 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낙찰을 받자 말자 꼭 확인을 하시고 돈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